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조직 이해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한 능력 중심의 인사였다고 밝히며 외부의 정치적 해석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검찰 인사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이 있지만 그렇게 다 걸러내면 일할 사람이 없다며 특정 출신이나 과거 이력보다는 실질적 역량과 책임감을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인사가 중용된 것이 개혁 후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며 이는 인사 출신 배경보다 실질적인 성과와 태도를 기준 삼겠다는 실용적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이 통제하면 된다고 밝히며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 이어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는 표현을 통해 임명된 인사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언제든지 책임있게 교체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검찰개혁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입법과제이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갈등과 부작용을 줄이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는 맛보기 불가하다고 발언하며 고강도 후속 대책의 시행을 시사했다. 627 부동산 대책에서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대한 연장선으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정조준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 대책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현행 규제 수준을 시작에 불과한 조치로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대출 규제를 통해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흐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히며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 자본을 통제하는 금융기조를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단기 부동산 안정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적 시장 개혁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급 확대도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예정된 신도시 개발과 기존 도심의 고밀도 재개발을 통해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향후 부동산 정책의 골간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대출 규제가 단기적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 구조조정의 시작임을 천명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추가 대책의 방향성과 강도를 예의주시하게 될 것이다. 2025년 7월 3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은 삼부토건과 DYD 등 관련 기업 총 13곳으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삼부토건 본사 및 전현직 경영진의 주거지까지 포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했던 삼부토건의 이상 거래를 중심으로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의 출발점이다. 특히 과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남긴 3분의 1 체크라는 메시지와 이후의 급등 흐름, 그리고 김 여사가 해당 종목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수사팀의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검팀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여사가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는지 또 이전 대표 등과의 공모 정황이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는 특검이 수사 대상 16개 항목 중 첫 번째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이미 수사가 많이 진척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비해 초입 단계에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 평가된다. 삼부토건이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불과 사흘 앞두고 본사를 서울 중구에서 종로구로 급히 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사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부동산 계약 신고서, 사내 전화번호록, 업무 수첩 등 주요 문서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 특검팀은 사전 현장 답사 중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이사 시기와 경위, 남겨진 문서들을 토대로 고의적 증거 훼손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삼부토건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연루된 핵심 업체로 이번 이사 정황은 향후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1차 주포로 지목된 인물의 추가 녹취가 공개됐다.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는 김 여사 나 때문에 떼돈 벌었다. 15억 7억 주문했다. 김 여사네 집에 100번도 더 갔다는 등의 발언을 했으며 이는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시세 조종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번 녹취 공개로 인해 특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란 특검 수사팀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해 1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7월 3일 오전 9시 46분부터 밤 9시 50분경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내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이른바 안가 회동의 실체에 있다.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의 측근 법률라인 인사들이 모인 이 회동에서 계엄령 실행과 관련된 사후 문서 작성 혹은 정당성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는 정황이 특검 수사팀에 의해 포착된 상태다. 김 전 수석은 이 회동과 관련된 주요 참석자 중 한 명으로 회동 전후로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계엄 문서 존재 여부를 논의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김 전 수석은 실질적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화 내역과 회동 당시 상황, 사후 문건 정비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와 자료 분석을 병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국무위원급 핵심 인물들이 어느 정도까지 사전에 알고 있었고 사후 조치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 조사를 시작으로 안가회동 관련 인사들을 줄 소환할 방침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문건은 얼핏 봤을 뿐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던 발언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 공개된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비상회의 직후 이상민 전 장관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문건을 손에 들고 직접 챙기는 모습이 명확히 포착됐다.
영상 속에서 그는 문건을 확인한 뒤 봉투에 넣어 들고 나갔고 이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사 5곳에 단전이나 단수 요청이 오면 조치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시 내용은 회의 직후 이상민 전 장관이 챙긴 문건과 관련이 있다는 진술이 확보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상민 전 장관의 국회 발언이 위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특검에 전달했다. 이 사건은 1.23 내란 당시 가담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 중 하나로 향후 특검 수사와 법적 책임 규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깜짝 놀랄 만큼 많은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복수의 수사관 진술이 확보됐다. 그러나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해당 현금이 기재돼 있지 않아 현장을 촬영만 한 채 실제로 압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은 특검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현재 특검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현금이 단순한 자산인지 아니면 계엄령 실행 자금 또는 불법 정치 자금의 성격을 띠는 것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관들 사이에서 일관된 증언이 확보된 만큼 특검은 의혹의 실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돈다발의 규모와 성격이 계엄 문건 실행 계획이나 특수활동비와 연계된 자금일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기관 고위직이 정치적 목적의 비공식 자금을 보관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파장이 크다. 특검은 조만간 이상민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해명과 계좌 추적 결과에 따라 수사의 향방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 문서 조작 의혹 등 여러 사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4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향후 수차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제 상병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는지 여부, 그리고 당시 군 내부 보고와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진술을 요구받았으나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들 인사들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에 대비해 출국을 제한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관련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보고, 체계, 관련 문서, 대외 연락 내역 등 다양한 자료 확보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강제수사의 신호탄으로 군 내 지휘 라인뿐만 아니라 외부 로비 및 민간 연루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들여다보는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 본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합의 법안이 처리된 자리로 정치적으로나 입법적으로 의미가 큰 회기로 평가된다. 김민석 총리 인준안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명안을 제거했고 이로써 김 총리는 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함께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과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그리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도입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에서 제외돼 제도적 완결성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경제계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주요 경제단체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총리 인준을 독단적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총리 인준과 경제법안이 동시에 처리된 이번 본회의는 여야 간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자 동시에 정치적 대립의 여지를 남긴 결정이었다.